네,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,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. 오늘도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왕튼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사연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을 잘 안 가는 왕튼튼입니다. 저는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잘 안 갑니다. 주변에서는 미련하게 왜 이렇게 병원과 약국을 신뢰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뭐 이런 거 갖고 병원이나 약국 들르나 했어요. 시간 지나면 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. 그러던 중 팬데믹 시절에 저도 이 코로나에 한번 심하게 걸리고선 진짜 깨달았습니다. 아프면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. 그래야 병을 키우지 않는 거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. 저 그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. 그때 저를 구해주신 의료진과 약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.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올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드러지게 이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주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. 저는 이 많고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대장격인 삼천당 제약을 매수를 했고요. 매수가는 15만 원, 그리고 제 비중은 10%입니다. 제가 올 6월에 매수를 하고 꽤 상승을 했는데 그때 못 팔았어요.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라서 질문 이렇게 드립니다. 수익 구간을 좀 봤던 종목이라 아쉬운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지금은 이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좀 아픕니다. 하반기 제약바이오 시장 기대해봐도 좋은 거 맞을까요?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가격 전략 함께 부탁드립니다.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은 무슨 이제 제약바이오가 정말 중심인 시간인 것 같아요. 지금 상한가스크 전문가님들이 입을 모아서 제약바이오 좋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강호진 전문가님의 구체적인 시선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.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좀 조언 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시장을 그래도 가장 크게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전히 이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뭐 중소형 종목들, 뭐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다 뒤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게다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크게 국내 기업 이 국내 섹터를 좀 보자면은 항상 인기가 많은 게 좀 반도체, 2차 전지, 제약바이오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제일 강한 게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게다가 이런 시장이 좀 부진할 때 혹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이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좋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. 또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, 그래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 부문이 이제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앞으로도 또 투자에 대한 가능성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재료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사실상 이제 아직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특허가 만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난 5월 중순부터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 만료 기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서 이 아일리아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삼천당 제약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셀트리온,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만큼 이 아일리아라는 의약품이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다. 그다음에 시장에서 사실 시장 규모 자체도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빅파마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쌓아왔었던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국이죠. 14개국에 지금 독점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을 좀 받은 바가 있는데, 그래서 지금 좀 가장 근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증권사 자체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삼천당 제약이 또 23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여전히 좀 유효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사실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홀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,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주어진다, 수익권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뭐 무작정 홀딩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지금 아래 하단으로 홀딩 구간, 그러니까 이 손절 라인, 로스컨 라인을 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5천 원 구간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전 저점이나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, 사실 이제 이 구간이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리를 했다가 차라리 새로운 진입 구간을 잡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또 라운드 가격대, 라운드 피겨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, 또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하단으로는 12만 5천 원, 그리고 10만 원 봐주시면 되겠고, 일단 상방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사이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금 돌파한다. 특히나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거래량이 뭐 30만 주, 뭐 40만 주 이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, 이전처럼 뭐 200만 주 이상, 뭐 적어도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16만 5천 원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18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목표가 상향하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제약바이오 요즘 수급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도 이 바이오 섹터죠. 심리적인 면, 투자적인 면 살펴봤을 때 말씀 주셨다시피 긍정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전망이고요. 삼천당 제약 역시 특허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특히 아일리아 매출액 좀 견조하다라고 하셨고, 이전부터 쌓아왔던 독점 계약건들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금 등이 보면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. 따라서 재료들 유효하다. 이 가격 전략은 그래서 홀딩을 하시되 수익권을 올라오시면은 분할 매도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. 따라서 목표가 16만 5천 원 잡아주시고 1차 손절가 12만 5천 원 그리고 2차 손절가 10만 원 잡고 가시면서 갖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더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.